예, 12월 9일 화요일에 보내드리고 있는 라이브 정국권의 정치쇼 첫 번째 오늘의 정치 핫토픽입니다. 도시대 입건, 모욕주기인가 법 왜곡죄 포석 깔기인가는 내용입니다. 일단 이 말씀을 드리기 전에 지금 속보부터 전해드리죠. 이재명이 일단 보도되기로는 용산에서 이야기한 거는 이재명이 정청래하고 이 김병기에게 번개하자, 보통 번개, 그냥 갑자기 오늘 점심 먹자, 저녁 먹자 하는 거죠. 그런데 이재명이 여당 정청래, 김병기에게 오늘 번개하자고 해서 지금 만나서 저녁 먹고 있다고 하는데, 용산에 있는 사람은 물론이고, 당대표, 원내대표, 정말 바쁜 사람들이죠. 그런데 오늘 갑자기 모여서 뭔가 수기를 할 게 있다는 이야기죠. 뭔가 이 머리로 맞대고 이 곤란한 일이 생겼기 때문에 그것을 지금 해결을 하기 위해서 머리로 맞대고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용산에서는 짐짓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재명이 해외 순방, 국정감사, 그리고 정기국회 종료에 따른 후속 조치에 대한 당정 논의를 위해 여당 지도부와 만찬을 한다. 이 거짓말입니다. 이것은 지금 적극적으로 만들어진 모임입니다. 이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가 오늘 언론에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재명의 번개 만찬 제안이다. 무슨 번개 만찬 제안을 하면서 무슨 해외 순방 결과 어쩌고 이것은 그 전에 벌써 다 끝난 일이죠. 자, 오늘 갑자기 왜 번개 만찬을 하느냐. 그러니까 이건 최근까지 공식적으로 잡혀 있지 않은 이 세 사람이 지금 만찬을 하고 있다. 이재명, 정청래, 김병기. 최근에 이재명과 정청래 아주 사이가 안 좋죠. 명청 갈등, 명청 전쟁 이런 이야기까지 나오고 또 특히 이 김병기는 또 원내 대표로서 국회 운영을 책임져야 되는 입장이니까 여기에 대해서 소위 말하는 내란 전담 재판부에 대해서 이 속도 조절론을 펴고 있고 지금 전부 다 들쑥날쑥합니다. 우왕좌왕하는 그 상황에서 이 세 사람이 갑자기 만나는 거죠. 그러니까 과연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내란 전담 재판부 그리고 법 왜곡죄 여기에 대한 파동 때문일까? 아니면 조희대 대법원장의 좀 이런 움직임에 대해서 뭔가 제동을 걸어야 되는 필요성을 느꼈던 것일까? 아니면은 핵심적으로 통일교와 관련해서 뭔가 폭발을 할 것이 있다. 자, 통일교 윤영호 전 세계본부장이 내일 결심 공판을 하는데 구형을 때린다는 이야기죠. 거기서 뭔가 이야기를 하겠다는 예고를 해놨습니다. 그래서 폭풍 전야가 일소가 있죠. 통일교에서 하나하나 지금 뭔가 밝혀지고 있는데 이재명과 직접 연루된 직간접적으로 사실상 직접이죠. 이재명이 통일교 넘버서리를 당직에 임명을 했으니까 그 내용까지 드러나고 있는 상황이어서 거기에 관련한 긴급대책회의를 지금 하고 있는 것 아닌가 이렇게 저는 그렇게 봅니다. 최근에 내란 재판부와 관련해서 우상호가 정무수석이 위헌 요소를 최소화해야 된다. 그래야지 역풍이 없다. 그런데 위헌 요소가 있으면 있는 거지 최소화하는 건 뭡니까? 위헌이면 위헌인 거지. 그만큼 지금 갈피를 못 잡고 있는 그런 상황이고 특히 내란 전담 재판부, 소위 그 재판부에 대해서도 난관에 봉착했다는 그런 것을 지금 드러내는 것이고 오늘 갑자기 이렇게 번개 모임을 한다는 것이 그리고 조희대 대법원장 그리고 대법원 전국 법원장 회의 그리고 법관 대표자 회의에서 또 오늘 청문회도 합니다. 여기서 조직적인 집단적인 저항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또 해결책도 필요할 것이고 아무래도 제 예감으로는 이제 그런 문제도 있지만은 지금 당장 내일 어떤 북한 선언이 나올지 모르는 통일교 관련 일이 아닌가 싶습니다. 자, 이 상황에서 조희대 대법원장의 존재는 이재명 정권의 리스크죠. 리스크라서 이 리스크를 제거하기 위해서 또 공수처를 동원한 것 아닌가 하는 의심이 듭니다. 어제 많은 분들께서 조희대 입건이 뭐냐? 이게 조희대 입건이 이제 어제 기사가 단발적으로 떴죠. 크게 다르지는 않았는데,
이게 그 오동훈 그 공수처장이 지금 특검에 기소가 됐죠. 기소가 돼서 직무를 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인데, 남아있는 이 공수처 사람들이 뭔가 또 하명을 받은 것 아니냐. 조희대 대법원장에 대해서 어제 이런 보도가 어제 나왔었습니다. 뭐 어떤 게 나왔냐면, 여러분들께서 이렇게 문의를 주신 그 계기가 된 것이 김용민 민주당 강경파죠. 김용민이 최근에 MBC 라디오에 나와서 조희대가 입건됐다는 말이 막 그때 나돌았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수사 대상이니까 그러니까는 입건이 됐으면 수사 대상이니까 대법원장에서 물러나야 되는 것 아니냐, 이런 좌파 사람들이 막 퍼뜨린 거죠. 거기에 대해서 김용민이 MBC에 나와서 최근에 형사소송법상 입건됐으면 일반적으로 피의자이긴 하다. 그런데 그것만 가지고 곧바로 물러나야 된다. 혹은 이해충돌이라고 바로 평가하기는 어렵다. 그런데 범죄의 가능성이나 정황 등을 보면은 이미 매우 의심스러운 상황이었다. 뭐 이런 식으로 하면서 어쨌든 자충우돌 하면서 이야기를 했지만은, 이 상태면 이제 물러나는 게 맞다. 이건 입건이 됐으면은, 조희대 대법원장이 입건이 됐으면 물러나는 게 맞다. 이런 식으로 막 몰고 갔죠. 자, 그런데 이게 무슨 이야기냐? 왜 입건이 됐느냐? 갑자기 조희대 대법원장 입건 이야기가 갑자기 나온 거죠. 오늘 이 공수처가 브리핑을 했습니다. 당연히 이제 브리핑을 해야 되는 거죠. 공수처가 이렇게 브리핑을 했습니다. 공수처 관계자가 조희대 대법원장 관련 고발 사건이 다수가 접수돼 있다. 다수 접수돼 있는데 일부는 수사 3부에, 일부는 수사 4부에 배당된 상태다. 그리고 고발 사건이 워낙 많아서 어떤 건 고발인이 특정되지 않은 경우도 있다. 자, 그리고 최근 복수의 시민단체, 여러 시민단체가 아마 수십 건, 뭐 어떤 보도에 보면 100건 가까이 고발을 막 했다는 게 있습니다. 뭐냐 하면은 고발한 내용은 이재명에 대해서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을 유죄 취지로 파기환송을 한 것은 직권남용이다. 뭐 이런 거 여러 가지 이런저런 빌미를 걸어가지고 고발을 했다. 근데 공수처는 구체적인 수사 진행 상황은 공개할 수 없다. 이렇게 마치 뭔가 있는 것처럼 이렇게 이야기를 했죠. 그리고 피의자 신분이냐, 이 질문에 대해서도 공수처에서는 고발된 사건이 워낙 많다, 이렇게 아리송하게 대답을 합니다. 피해자인지 아닌지 그것도 적시를 안 하고. 그런데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공수처 관계자가 공수처는 고발이 되면 자동 입건되는 시스템이다. 이걸 참고하기 바란다. 그러니까는 고발이 많이 들어왔다고 하고 공수처는 고발되면 자동 입건이 되는 시스템이다. 이걸 참고하기 바란다. 그래서 입건됐다는 것을 은근히 흘린 거죠. 그런데 저도 이 변호사들과도 이제 통화를 해봤지만은, 아니 입건됐다고, 아니 그러니까는 고발이 들어왔다고 자동 입건되는 경우는 없다. 아니 경찰이든 검찰이든 고발이 들어오면은 그 고발 내용을 기본적으로 검토를 하고, 그러니까 입건됐다는 것을 수사를 시작을 한다는 건데, 아니 그거에 무고를 하기, 누가 봐도 명백한 무고성 이런 게 들어오고 집단적으로 여기저기서 막 들어오는데 그걸 다 입건을 하면은 그 수사를 어떻게 다 합니까? 그러면 그렇게 해서 좀 걸러내고 해야 되는 건데, 지금 공수처에서는 고발이 들어오면 다 입건한다. 그러니 수사 대상이 돼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자, 지금 현직 대법원장이 입건이 된 것은 이번 처음이죠. 과거 양성태 전 대법원장 경우는 있지만은 수사를 받았지만은 대법원장 사퇴한 이후고 현직 대법원장이 수사기관에 입건됐다. 이건 처음입니다. 그래서 지금 법조계하고 정치권에서는 이거는 의도적으로 조희대 대법원장에게 모욕을 주기 위한 거다. 모욕 주기 위한 거다. 망신 주기 위한 거다. 대법원장 체면이 깎이는 거죠. 그런 분석도 있지만 아니다. 여기는 좀 더 음흉한 흉계가 있다는 말도 나오고 있습니다. 뭐냐 하면은 지금 법 왜곡죄라는 걸 하고 있죠. 좌파 진영에서 법 왜곡죄를 하고 있는데, 법 왜곡죄가 판사가
자기들, 그러니까 한마디로 말하면은 좌파의 입맛에 안 맞는 그런 판결을 내리면은 판사도 처벌을 하고, 좌파를 이렇게 기소를 하면은, 검사도 처벌을 하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조희대 대법원장이 이재명에 대해서 유죄 취지 파기 환송을 한 것을 법을 왜곡한 거다. 그래서 법 왜곡죄, 일종의 뭐 시범 케이스를 하기 위한 것 아니냐. 그런 이야기까지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법원장 출신 한 변호사가 언론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정말 대법원의 이 파기환송 판결을 이유로 입건한 것이라면은 이거는 법 왜곡죄 신설을 위한 포석일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 통상적으로는 입건을 한 뒤에 고발인 조사하고 구체적인 정보를 확보를 해야 되는데 현재 공수처 행동은 그저 이슈 만들기에 치우친 것 같은 인상을 준다. 그러니까 법 왜곡죄를 하기 위해서 이 일종의 여론몰이를 하고 있다는 이야기죠. 조희대 현직 대법원장을 대상으로. 그리고 그것을 이 공수처가 또 하명을 받아가지고 이런 행동을 벌이는 것 아니냐. 그런 지적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무엇보다 말이 안 되는 것이 고발이 들어왔다고 고발은 곧 입건이다. 이것도 뭐 자기들이 내규에 그렇게 뭐 정해놨는지 모르지만 공수처에 들어가는 고발이 엄청나게 많을 텐데 그 고발이 된 사건을 전부 다 입건해서 수사 대상으로 삼는다. 말이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너무나 지금 모든 것이 불안정하고 혼란한 상황입니다. 조희대 대법원장을 어떻게 하면은 위축시키고 아니면 끌어내고 망신 주고 또 뭐 탄핵을 하고 또 조희대 대법원장과 지기현 판사에 대해서 그런 시도들이 경쟁적으로 벌어지고 있으니까는 공수처가 자기 뭐 조희대 대법원장을 입건을 했다. 이런 말까지 지금 막 하고 있는 상황인 거죠. 그만큼 혼란스럽다는 이야기입니다. 이런 말이 나올 때마다 이재명 지금 출범한 이후에 도대체 이재명의 재판 리스크 그리고 또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한 재판을 그냥 차분히 이 법대로 지켜보고 가야 되는데 그걸 뺏어가기 위해서 이게 만약에 현재 진행되는 지기현 법재판부에서 만약에 비상계엄을 무죄로 선고를 할 경우에는 내란이 아니다 무죄로 선고할 경우에는 정권이 흔들리기 때문에 수단 방법을 가리지 않고 지금 조희대 법원을 흔들고 또 한편 나아가서는 조희대 법원이 계속 이 기능을 발휘를 하면은 이재명에 대한 재판 재개도 될 가능성이 높아지니까 내년 초에 북한 인사이동이 있으면은 그래서 이거를 막 흔드느라고 지금 몇 개월 됐습니까? 6개월 됐습니까? 정말 다른 일을 하지도 못하는 다른 일을 뭐 제대로 하는 것도 없죠. 이재명 정부에서 그냥 조희대 대법원하고 싸우는 이것 가지고 지금 6개월을 이 허송 세월을 하고 있다는 생각이 드는 상황에서 지금 이런 이야기까지 나왔습니다. 대법원장을 입건했다. 네, 그래서 이게 어디까지 갈지 이렇게 가는 것은 궁극적으로는 정권의 몰락을 부를 수도 있는 대한민국 그러니까 국가 체계를 지금 흔드는 것은 그만큼 뭐 다급하고 위기라고 느꼈기 때문에 그렇게 하지만 그 부작용 역풍은 반드시 불게 되어 있습니다.